자, 이거는 다시 돌려서 제가 네네 다 소개합니다. 본인 소개도 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잠깐만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저하고 우리 정진욱 특보하고 저희 오빠하고 우리 허민 교수님 네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우리끼리 네 사람의 뭐랄까 쇼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젊은 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또 좀 있으면 또 이 시간에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매일 이 시간에 여기서 광장 토론회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아마 들어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정진욱 정무특보 단식투쟁 9일차 그리고 오늘 우리의 광장 토론회도 7회의 광장 토론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일차 되면서 얼굴은 더 수척해지고 또 더 많이 눕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났죠. 마라케시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학회에 가셨다가 그 어떤 참상을 겪고 오늘 아까 30분 전에 광주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도착하시자마자 정진욱 특보가 걱정이 된다면서 식사도 안 하시고 씻기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남대학교 허민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따로 이따 소개할 그런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경희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일 고싸움 줄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VIP 장례타운 대표님 고마워 계십니다. 저는 줄패장님 훨씬 더 멋져 보여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문종민 정진욱 광주 미래연구소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교장선생님이십니다. 허윤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세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남구 진월동에 있는 그 30살 이창진이라고 합니다. 그 응원차 도우러 왔습니다. 대표로 저도 남구 진월동에서 온 30살 유대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남구 진월동 사는 최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주는 응원을 듣고 정진욱 특보가 또 힘도 얻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더 깊어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또 하루 어떠셨는지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일차인지를 저 자신은 사실 잘 모르고요. 써붙여 둔 걸 보면서 알게 되고 있습니다. 9일차로 써져 있네요. 오늘 사실 오전에는 내내 누워서 잤습니다. 오후에도 많이 누워서 잤고요. 잠을 안 자려고 해도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좀 견디기가 어렵네요. 또 오늘 그래도 계속하는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 계속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 응원을 주셨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알암인권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 누구시냐면 안성례 선생님입니다. 우리 5월 어머니 집을 만드셨고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안성례 선생님께서 그리고 명록은 교수님 우리 광주
전남대학교 교수시고 또 5.18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광주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 같은 분이시죠. 또 그분의 부인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안성래 관장님께서 정진욱 승리한다, 파이팅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소개했습니다마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공룡 박사 허민 교수님께서 세계 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질공원 대회가 마침 마라케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공교로울 수 있을까요? 마라케시 남쪽, 남서쪽 74km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방금 도착하셔가지고 이리로 오셔서 또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직접 이렇게 그 글도 써주시고 또 전달도 해주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이따 그 부분들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구호를 외쳐서 우리의 힘을 한번 다시 충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드시고 먼저 문종민 교수님께서 문종민 그 대표님께서 들고 계신 저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면 저기 맨 마지막에 중단하라는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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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일영 대표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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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단식을 안 하시고 아버님께서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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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송준 정무투표 우리 손말은 어디 가버렸지? 왜 뒤에서 숨기고 있는 거야? 정진욱 정무특보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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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구호를 외치다 보면 안에서 힘이 쏟는 것 같죠. 이게 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맞추는 것에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허민 전남대학교 전 부총장님께서는 마라케시에서 방금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진의 어떤 경험을 하고 오셨고 또 지진 문제 또 이런 지구 환경 문제의 전문가십니다. 마라케시의 경험을과 현재 그 일본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진욱 우리 특보하고는 또 오랜 지인 관계로, 동생 관계로 살아오는데, 제가 마라케시 유네스코 세계대회를 가기 전에 저는 9월 2일날 출발을 해서 바로 그때 단식 시작돼서 항상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제가 마라케시 출발해가지고 이스탄불 거쳐 오는데 비행기 시간 조정이 안 되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해서 표를 급하게 끊는 관계로 30시간 정도를 비행기와 공항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그리고 저도 지구과학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지금 적극적으로 단식을 하면서 하는 이 정진욱 특보에게 한시라도 빨리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자마자 지금 짐 풀어놓고 지금 씻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뭐 저의 이 모습이야 단시간 온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저야 아주 더 낮은 일이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구과학을 제가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근본에 3, 4일 전에 그 지진을 직접 몸소 겪은 사람으로서 이 핵 폐기물을 무단 방류하고 방출하는 이 지구에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살인자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걸 동조하고 있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인간이 해야 할 짓은 아니다. 자연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라케시에서는 호텔 안에 밤 11시 제가 이제 우리 일행들하고 회의를 끝내고 들어와서 책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호텔이 우르르 쾅쾅 하면서 좌우가 계속 흔들리면서 책상에 있던 물병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서류도 다 떨어질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생사를 좀 생각을 짧게 했었어요. 이러면 여기 특히 이제 건물이 혹시 약하게 돼 있고 내진이 안 돼 있으면 죽겠구나 밑으로 그래서 옷을 막 그 와중에도 챙기고 막 해서 우리 단체들한테 카톡을 그 책상 밑에서 보내면서 빨리 지진 탈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탈출했는데 아비규환이었죠. 뭐 호텔에서 뭐 외국 사람들 다 막 미끄러지고 막 해가면서 내려오는 과정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언론에 봤던 대로 마라케시 시내도 이 정도인데 그 70km 되는 그 아틀라스 산맥 쪽에 그 진앙지는 완전히 폭삭됐죠.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가슴이 한참 무너지는데 저는 이틀 후에 원래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당겨서 거기가 여진이 계속 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왜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물론 현장에서 하지만 이거 지구과학적 이야기고 이거는 자연의 일인 건데 어느 누가 지진에 대해서 예견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45억 년 역사 가운데서 세상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5번의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약 6,500만 년의 공룡시대에 공룡이 절멸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해양 생태계에서 80%의 종들이 다 멸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멸종의 그때 주범은 인간이 아닌 자연이었고 자연 자체가 많은 그때도 당시에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지구 대기를 아주 탄소화시키고 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살던 모든 생물체가 자연적으로 순환이 안 되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서로 그렇게 80%가 절멸해 볼 정도로 끝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자연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인간이 자연을 또 안 좋게 만드는 정말 인간이 자연한테 아주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1950년 이후부터 우리 인간들은 핵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험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스티로폴 같은 걸 만들어내는 산업화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은 현재 여러분이 바다에 있는 고래나 바다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그런 스티로폴 정도를 먹으면서 지금 더 생명을 줄이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드리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자꾸의 인간이 만든 행위가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 거의 뭐 60년대, 70년대 하는 시대에 세상에 우리가 했어야 안 될 걸 핵폐기물 그 바다에다가 방류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절대는 아니고 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거는 전 지구의 재앙을 미래에 있는 미래 세대들한테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나라가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런 거 하는 것을 마치 무슨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지금은 태풍도 우리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제 수시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태풍이 하면 오면 해양에 있는 해류가 지금 바뀌어지고 해류를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또 섞어져 버리고
우리가 해류만 보더라도 표층수가 있지만 중층수, 저층수 있어가지고 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의 해를 움직인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이런 그 과학, 이게 무슨 과학자가 무슨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이 자연 앞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지 자연에서는 전혀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자연은 우리도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이 뭔 일을 하겠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한치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연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망치한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그걸 가지고 동조한다는 거, 우리 인간이 그걸 가지고 무관심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미래 지구에 대해서 재앙을 더 재갈을 물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미약하나마 저도 좀 큰 힘을 우리가 부러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차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항상 우리 수준에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해오다가 갑자기 전문가의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조는 것 같아요. 이정일 대표님. 네,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지금 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우리 한간에 얘기되는 걸 좀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싶어요. 첫째,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삼중수소니 뭐니 해서 알프스에서 뭐 이렇게 저기 절차를 거쳐서 나오고 하니까 이게 과학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과학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후자 질문을 먼저 답할게요. 과학은 정의나 진실이 아닙니다. 과학은 정의나 진실을 쫓고자 하는 우리 학문의 노력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언젠가 곧 다 바꿔질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사람의 먼저 선대했던 아니면 교수님이 했던 논문을 철저하게 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진실이 없는 거죠. 누가 과학자입니까? 과학자라고 우리는 가르칠 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보면 우리 그 공기방울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런 원사와 그 다음에 그 원자 결합에 돼 있죠. 우리가 물방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H2O를 하지만 이 자체가 또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는.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그 바닷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또 녹아 들어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삼중수소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잣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 제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8대 뭐 지구의 원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8대 원소는 중요한 원소일 뿐이지 나머지 더 작은 원소들이 다시 쪼개지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 이 핵도 분열되고 분열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알 수 없는 지금의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얀 물을 있는 대야에다가 여기 있는 잉크 물방 하나만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한순간에 다 검해집니다. 그러면 잉크 물방울 하나만 떨어뜨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바다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바다 전체를 오염시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해류는 해류의 차원이고 태풍이나 다른 게 들어오면 또 믹싱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그래서 방금 제일 많이 답이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은 과학일 뿐입니다. 과학은 단어로서 과학이고 불완전하다 여전히 그 말씀을 해주신 과학이라고 해서 맹신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모로코 다녀왔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어요. 광주는 그러면 지진에서 안전합니까? 이 자체도 답하기 어려웁니다. 안전하냐 그러면 사실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현재까지는 괜찮은가? 이 답은 광주는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왜냐면
광주의 전체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암석은 주락이라는, 쉽게 말해서 약 한 2억 년 전에 단단한 화강암의 암석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무등산은 또 화산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안정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불안전하기는 하지만 광주는 화강암 지대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또 현재 있는 위험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류를 저지하고, 뭐 내일이라도, 뭐 한 달 뒤라도, 두 달 뒤라도 반드시 길어지지 않도록 이 저지 투쟁을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느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인상 깊은 그 내용 하나 읽어드릴게요. 낮에 본인이 학생이라고 하면서 그 젊은 대학생이 왔습니다. 조선대학교 윤석열 정권 저지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처럼 일방적으로 국정이 이끌어지는 이런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그 학생이 그러면 우리 텐트, 여기 텐트를 일부러 찾아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여기를 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 5.18 저기 광장 분수대 앞에서 예전에 분신하셨던 노동자 열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분을 추모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걷다가 우연히 이 텐트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그래서 들어오게 됐다. 라고 하면서 그 대학생이 쓴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헌법 위에 윤법 있나? 한국보다 미국, 한국보다 일본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러나라. 모든 언론은 5.18을 기억하라. 그대들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나? 이렇게 긴 글을 써주고 가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저희가 또 이렇게 힘이 좀 꺾이게 되죠. 다시 허리를 세우고 구호 한번 다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외칠 거죠? 한번 해봐. 우리 홍영철 선배님은 구호 외치라고 하기가 겁납니다. 이따가 다시 좋아요. 그러면 햇빛수 방류를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한 번만 하시고 이따 또 이쪽으로도 마이크 하얀 거 보고 뭘 하면 소리 납니다. 스피커에 들어가시면 좀 앉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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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성난 민심을 들을까봐 또 아주. 네. 자, 다음은, 또 이 자리에 저희 이곳에 자주 오시지만, 마이크 아닌가요? 방송 자리에는 처음 앉으신 우리 임경희 건축사님, 요즘 여기를 자주 오면서 어떤 생각 하시는지 한번 의견 주십시오. 네, 먼저 정진욱 특보에게 항상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속 이렇게 마음 정신 위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광장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이렇게 5.18 80년대 시대 때 와서 랜드로버가 달아지도록 뛰어다녔던 때하고 또 정의빌딩 뒤에 옆에 있으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로 이게 엄청난 페퍼포크 가스를 이렇게 시쳐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군부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어떤
어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행복들을 뺏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이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들, 또 새로운 지도자들은 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광장에서 어떤 내일을 이끌어갈 어떤 그런 새로운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우리 정진욱 후보에게 가족으로서 또 가족 자장으로서 항상 격려하고 또 항상 지지를 이렇게 보낸 바입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묘하게 제가 고싸움 영상을 설계를 했는데 한번 뵌 것 같습니다. 한번 뵌것 같은데 여기 오셨다길래 뭔가 이렇게 사상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교수님께 이렇게 지질학적인 어떤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아주 유익한 어떤 시간이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전남대 부총장 이렇게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지금 현재 9일차 이렇게 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시고 지금도 개던내고 계시는데 이게 빨리 윤석열 정권에서 결단이 나와서 우리 국민도 살고 그다음에 우리 정진욱 특보님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찮게 이렇게 또 건축사님 이렇게 뵀는데 출석 고싸움놀이 저기 현재 신관을 이렇게 건축을 하셨다는 게 반갑습니다. 저는 출석 동에서 태어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 보존에 일을 하고 있고 몸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진욱 우리 특보님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신다고 해서 제 어떤 조그만 힘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를 따라서 아주 불편한 자리지만 두 친구를 이렇게 끌고 와서 나는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나만 얘기할 거니까 절대 친구들을 시키지 말라고 저한테 뒤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우리 이정일 대표님의 아드님 이창준 30살 청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부탁해서 이렇게 왔지만 저희도 이제 방류수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많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다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정진욱 대표님 너무 고생하시다는 고생 많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그런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은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단식까지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게 시정이 돼야 된다. 굉장히 다급하게 외치고 있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게 빨리 저지가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뭐 좀 지켜보는 입장인지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정치에 관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캠페인에 나와서 열심히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 저희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최소한의 도움을 좀 주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요즘 젊은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동조를 해갖고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물론 네 정치적 입장이죠. 그래서 계속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반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도 지금 정특보님 옆에 앉으셨던 그분 있잖아요. 굉장히 그 판소리 하시는 소리꾼이신데, 의사도 굉장히 당당하게 밝히고, 우리가 이 투쟁을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 나와서 응원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투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SNS로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끼단씩 조끼를 입고 찍어서 또 올리고 주변에도 올리고 또 릴레이로 이걸 해가고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 그건 투쟁은 아니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투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센 어감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가 되게 좀 뭐랄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좀 투쟁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항상 구호 속에 투쟁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그냥 쓰는 단어인데 이 젊은 세대들은 투쟁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단어죠. 조금 어렵기는 좀 모욕할 세대가 아니라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지 가장 좋은 선택일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투쟁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고 그러면 싸움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요. 이게 그 세대 간의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것도 저희가 좋은 그런 발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감정으로 이 단어를 써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오랜만에 또 우리 투쟁 또는 싸움 또는 변화를 촉구하는 이 현장에 우리 허윤성 대표님 나오셨는데 자, 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구도 다녀오셨는데 대구 쪽 이야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치개혁연대 준비위원장을 했던 허윤성이라고 하고요. 대구는 방남 때문에 개인적인 나라 좀 그렇긴 하고요. 사실 예전부터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정치 지도자들, 특히 이제 야당의 지도자들이 단식 투쟁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장애 투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 2030년을 바라보는 시기에 다시 일어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걸립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정무특보를 맡고 계신 우리 정진욱 정무특보님이 함께 지금 단식을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이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 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 경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년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예산을 약 3천억 정도 삭감하겠다 이렇게 기재부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또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업체들, 또 기업의 대표들이 전부 나서서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일본의 그 핵폐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한 동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본인의 지지 세력 외에는 전부 국민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부 나의 적, 또 나와 이렇게 함께 할 세력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세금 걷어들이는 인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무특보님과 함께 물론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싸움이 해결될 때까지 어쨌든
함께하고 또 옆에서 비록 저는 사실 단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몸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저는 좀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저도 오늘도 아침에도 단식을 하고 또 한 끼 동조 단식을 또 추가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을 달리 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뜻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거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한다. 자, 객석에 계신 분들도 자, 오른손 다 들어주세요. 자, 어느 쪽에 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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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죠. 자, 저기 예, 임경희 소장님. 후쿠시마 핵폐수 방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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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우리 홍영철 선배님 목소리가 제일 크다. 한번 더 해주시죠. 이겨라. 이쪽에서 아니 마이크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네.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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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얼른. 절대 마이크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여러와 같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변호사회 소속 후배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후배들이 이제 옆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단식 투쟁, 이제 투쟁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단식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어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인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무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부의 아주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힘들게 해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하고 새롭다. 그리고 그런 그 무저항 어떤 이런 투쟁 방식을 시민들이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동조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전혀 저희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건데 이 그 간디가 했던 영국 투쟁을 하면서 그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보고서 저희는 또 이걸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또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 가면서 이 단식 투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문종민 대표님 또 요즘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30살 먹은 청년들이 세 분이 여기 나왔는데 저도 평생 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 번쯤은 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세 청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굉장히 망설임이 큰 세대였습니다.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도 혹시 불이익이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나의 아이들이 불이익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늘 주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방에 갇혀서 아버지한테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막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망설이면 내가 사랑을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설임 다 버리고 용기 있게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 과거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저없이 판단이 선다면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청년들한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처절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가서 여러분들 검색 잘 하시죠? 자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선대되는 분들이 거기서 정말 굶어가면서까지 투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남일보에서 독자 투고 이제 독자들을 위한 그 신문 기사들을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저보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놀고 오늘 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정년퇴직을 해서 쉬고 놀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합니다. 우리 정진욱 광주미래연구소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있던 그 한 20여 명 되는 위원들이 전부 고개를 쫙 들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중에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었냐 하면 이 장소를 생각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어느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조금 마음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논조가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시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정진욱이가 여기서 투쟁하고 있는 이유가 바르게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가 얘기해서 두 분은 안 할 거예요? 아무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 30대.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장소 이야기 있잖아요. 저희가 첫날에도 우리가 5.18 광장에 텐트를 치고 단식 투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컸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역사성, 이 장소에 대한 무게감, 또 이 중압감, 이걸 우리가 또 훼손하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책임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진욱 그 특보에게 잠 잘 잤느냐라고 얘기하면 항상 잘 잤다고 합니다. 악몽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둘이서 또 몇 사람이서 나눈 이야기는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스럽게 이겨지고 또 돌아가시고 또 그런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있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핏자국 위에서 자는데 악몽도 없이 편하게 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5.18 영령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이 땅을 지키고 그리고 애쓰는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승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미 승화돼서 그렇게 돌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오면서 9일차인데 우리 이 광장의 주인이셨던 5월 영령들께 한 번도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끝날 때는 5.18 영령들께 바치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가 합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그에 괜찮으시죠?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괜찮으세요? 뭐 안 들리는데?
네. 그 전에 노래하기 전에 잠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다수결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홍영철 선배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자. 좀 보류하자. 자, 드리자는 쪽. 네, 박수 쳐주십시오. 네. 자, 이쪽으로 오셔서 그러면 1분만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대통령 욕하면 안 됩니다. 앉아서 해주시겠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광주역 한빛교회 한기성 목사님 거기에서 장로를 하고 있던 김용배 장로가 제 세례초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누구 한빛교회에서도 누구 한기석 목사님이 투쟁하듯이 한번 해라. 정진우가 누구냐? 그래서 임선숙 변호사 남편이다. 그래서 그러면 힘차게 지지한다. 그리고 일요일날 8시 50분에 신도들이 오면 9월이 오면 내가 다 적극 지지한다.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 이것을 알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 자, 해고염수 방류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정진욱 특보를 지지한다, 또 응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 홍영철 선배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서 응원한다 이런 말을 안 하면 거의 혼낼 듯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지지 응원하러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다 돼 가는데 마무리 발언 듣고 그 다음에 구호 외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님 검찰에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을 하셨습니다. 검찰이 계속 부르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예, 털어도 안 나오지만 계속 부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뭔가 있겠지 바이러스를 심으려는 검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망신을 줘서 야당 대표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검찰의 꼼수, 이런 것들에 맞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마음을 모아야 될 때 같고요. 오늘 오신 그 젊은 대학생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180명이나 됐던 야당이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 끌려다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로 힘을 모아서 싸우지 못하느냐, 그렇게 싸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너무나 무기력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창끝을 겨누어야 할 곳,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정치인을 우리 광주 시민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좋은 논의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하는 님 5.18 광장에서의 광장 토론회는 내일 또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토론회가 벌써 이제 7회차를 맞이하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그 힘을 정말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뭐 큰 준비는 못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참석하시는 또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모로코에서 바로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허민 부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까 다 못한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더 하셔도 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미래 인간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진욱 정무특보의 이 단식 투쟁에 동조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한 끼 단식 조끼를 입고 오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끼 단식 하신 분은 본인이 써서 한 끼 단식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샵 해서 자기의 SNS에 올리면서 우리가 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위험성을 서로 각인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이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저 죄송하다만 여기 있는 분 이렇게 모여갖고서 사진도 찍고 구호에 자, 예, 들어오셔서 이렇게 모여갖고 이쪽에 아니, 그냥 여기 하나니까 안에서 여기 다. 자, 거기 계신 분들 다 들어오셔서 네. 자, 구호도 외치고 오늘은 예, 저 자, 안쪽으로 5.18 영령께 바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노래를 해야 움직이기 됩니다. 힘드시니까 좀 안쪽으로 좀 앉으실게요. 네.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게요. 여기서. 자, 저 네. 안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돼요. 자, 안쪽으로 오셔서 네, 예. 들어와서 앞으로도 일로 오세요. 움직이기 이쪽으로도 힘드니까. 앉아주세요. 자, 앞으로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셔도 돼요. 아니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시장님 다리가 아프셔서. 아니요, 이쪽으로 그쪽에 앉아보세요. 들어가. 네, 좋습니다. 네, 저 앞으로. 네, 예. 아우, 너무 좋아요. 아니, 앞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쭉 이렇게. 예, 예. 자, 우리 김용지 부장님. 자, 여기부터 후쿠시마 있어서 여기 후쿠시마라는 수돗물 후쿠시마 햇빛부터. 아니, 춥잖아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3번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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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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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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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정진욱 대표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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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지다. 과연. 네,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자, 님을 위한 행진곡. 음악 안 나와, 음악. 자, 네? 음악 없는데 제가. 자.
모여서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니까 힘이 나죠? 자,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항상 이 시간을 지켜주신 우리 바하달사 TV 김훈 선생님과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바하달사 TV 가입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